두 명 이상은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원아, 어? 아이 저거 좋은 꿈 꾸거라. 응. 알겠니? 응. 미래 설계, 비전 가지기, 꿈을 나르는 가방.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굉장히 우울하고 속상하겠지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해요. 비전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작은 불빛과도 같아요. 막연한 꿈을 확실한 목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꿈 아저씨가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저씨의 커다란 여행 가방도 둥실둥실. 그런데 저 아래 어느 집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오네요. 무슨 일일까? 꿈 아저씨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후유, 오늘도 만날 똑같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에 다녀오고 공부하고 자고 다시 아침이 오고 지겹고 답답해. 한 소년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소년의 얼굴빛은 어둡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서둘러야겠군. 오늘도 할 일이 생겼어. 어서 꿈을 모으러 떠나자. 꿈 아저씨는 멋진 모자를 쓰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구름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왔어요. 자, 어디부터 가볼까? 꿈 아저씨는 거리를 걷다가 청소부를 만났어요. 청소부는 빗자루로 거리를 쓸며 생각했지요. 이 깨끗한 길이 이곳을 걷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어. 꿈 아저씨는 청소부의 꿈을 휙 낚아서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 담았어요. 꿈 아저씨는 공원으로 갔어요. 징징 지지징. 흥겨운 소리를 따라가 보니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야지. 꿈 아저씨는 거리의 악사의 꿈을 꼭꼭 잡아서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 담았어요. 꿈 아저씨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운전기사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니 나는 참 멋진 직업을 가졌어. 꿈 아저씨는 씩 웃더니 운전기사의 꿈도 여행 가방 속에 쏙 넣었어요. 꿈 아저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서관에 왔어요. 이곳에는 어떤 꿈들이 있을까? 꿈 아저씨는 책에 푹 빠져 있는 아이에게 갔어요. 우와, 이 역사책 너무 재미있다. 이 다음에 크면 나도 꼭 역사학자가 될 거야. 어떤 아이는 뭔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머나먼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 비행사가 될 테야. 꿈 아저씨는 아이들의 꿈을 여행 가방에 가득가득 담았어요. 꿈 아저씨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마주쳤어요. 참새 짹짹. 선생님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지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를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꿈도 꿈 아저씨의 커다란 여행 가방에 담겼어요. 아유, 무겁다. 가방이 터질 것 같아. 꿈 아저씨는 꿈을 가득 담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갔어요.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지요.
꿈 아저씨는 한숨을 쉬던 소년의 방 창가에 섰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서 탁, 탁, 탁. 별처럼 빛나는 꿈들이 소년의 방 안 가득 퍼졌어요.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모두 끝났군. 피곤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은 어렸을 때 켰던 낡은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정말 멋진 꿈을 꾸었어. 내가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켜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그래,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소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답니다. 꿈 아저씨는 소년을 내려다보며 흐뭇해했어요. 오늘부터 또 하나의 꿈이 자라겠군. 하하. 꿈 아저씨는 구름 위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죠. 찡찡, 지징찡. 꿈 아저씨는 소년의 바이올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꿈을 가지면 행복해요. 이 책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다주는 꿈 아저씨를 통해 꿈과 비전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비전 가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 아저씨가 구름을 타고 있는데 한 소년의 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은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지요. 꿈 아저씨에게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하나. 꿈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꿈 아저씨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청소부였어요. 꿈 아저씨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청소부의 꿈을 여행 가방 속에 담았지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거리의 악사였어요. 꿈 아저씨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악사의 꿈도 여행 가방 속에 담았어요. 또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싶은 운전기사의 꿈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꿈도, 유치원 선생님의 꿈도 여행 가방 속에 가득 담았지요. 이제 꿈 아저씨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한숨을 쉬던 소년에게 가서 별처럼 빛나는 꿈들을 방 안에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은 어렸을 때 켜던 낡은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소년에게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을 갖고 그 꿈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전을 갖는 일은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작은 불빛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요? 1.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꿈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거리의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었나요? 유치원 선생님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나요? 한숨을 쉬던 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꿈 아저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꿈 아저씨의 꿈을 상상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리더십 속 비전 가지기.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상을 뜻해요. 우리가 여기서 쓴 비전은 전망보다는 이상을 뜻하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하는 미래의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가졌다는 말과도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꿈을 가졌다는 것과는 달라요. 꿈은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꿈의 비전을 접목시켜야 비로소 그 꿈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룰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한 방법.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돼요. 그런데 만약 꿈과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이 걸어온 과정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또 위인전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인의 삶을 통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동기와 비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주위의 어른들과 꿈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비전을 실천하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미래가 그 비전에 가까워지도록 실천하는 일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계획을 세우세요. 커다란 장기 계획들과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단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둘째,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비전을 점검하고 계획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니? 친구들에게 비전 인터뷰를 해보세요.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왜 그 꿈을 이루고 싶니?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거니?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한 뒤 그 대답을 적어보세요. 친구들은 어떤 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해보세요. 친구의 비전 인터뷰. 친구의 비전 인터뷰. 나의 꿈도 적어보세요. 베갯머리 리더십. 우화 속 리더십. 용기, 허풍쟁이 사냥꾼. 옛날에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꾼은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가 사자를 잡아올 테니 기대하시오. 숲으로 들어간 사냥꾼은 커다란 사자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막상 발자국을 보자 더러 겁이 났지요. 두리번 살금살금. 그러다 사냥꾼은 발자국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나무꾼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또 잘난 체하며 물었지요. 이복에 혹시 사자 발자국 못 보았나? 그러자 나무꾼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쉿! 사자는 지금 저 뒤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오. 그 말을 듣고 놀란 사냥꾼은 갑자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사자 발자국만 찾는 중이었네. 나무꾼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요. 말로만 용감하면 뭐하나? 진짜 용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경청, 제비와 삼씨. 봄이 되자 농부가 밭에 삼씨를 심었어요. 삼이 크게 자라면 그 줄기로 그물을 만들어 새를 잡아야지. 때마침 날아가던 제비가 농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는 다른 새들에게 전했어요. 얘들아, 삼씨가 자라기 전에 어서 먹어야 해.
농부가 3줄기로 그물을 만들어 우리를 잡겠대. 하지만 아무도 제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농부가 삼씨를 심었어? 삼이 자라서 여물면 얼마나 맛있는데.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결국 가을이 오자 농부는 3줄기로 그물을 만들어서 새들을 몽땅 잡았답니다. 약속, 사자와 생쥐. 사자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생쥐가 실수로 사자의 발등을 꾹 밟았어요. 조그만 녀석이 감히 사자의 낮잠을 깨우다니. 잘못했어요, 사자님. 용서해 주시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하하하, 네 주제에 은혜를 갚는다고? 이번은 봐줄 테니 어서 가거라. 사자는 생쥐의 약속이 우스울 뿐이었지요. 며칠 뒤, 사자는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자는 옴짝달싹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했지요. 그때 멀리서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가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사각사각 이빨로 그물을 물어뜯어 사자를 구했어요. 생쥐야, 네가 약속을 지켜 내 목숨을 구했구나. 사자는 생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답니다. 자기 통제, 세장 안 비둘기, 세장 밖 비둘기. 요리사가 비둘기들을 세장 안에 넣고 맛있는 모이를 듬뿍 주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가장 통통하게 살찐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했지요. 영리한 비둘기 한 마리가 말했어요. 이제 모이를 먹지 말자. 살이 찌면 냄비 속에 들어가야 돼. 하지만 다른 비둘기들은 모이만 보면 참지 못하고 콕콕 콕콕. 영리한 비둘기는 배가 고파도 꾹 참고 절대로 모이를 먹지 않았어요. 영리한 비둘기는 몸이 점점 마르더니 세장의 창살 틈으로 쏙 빠져나갔지요. 우리도 같이 가자. 다른 비둘기들도 세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살이 쪄서 우당탕퉁탕 파닥파닥. 요란한 소리에 화가 난 요리사는 남은 비둘기들을 몽땅 요리해버렸답니다. 협력, 20명의 아들. 한 노인에게 2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걸핏하면 아웅다웅 다투었어요. 참다 못한 노인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화살 한 개씩을 부러뜨려 보거라. 아들들은 뚝뚝 쉽게 화살을 부러뜨렸어요. 이번에는 화살 20개를 한 번에 부러뜨려라. 하지만 아무도 화살을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화살 한 대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대를 모으면 화살 한 대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대를 모으면 부러뜨리기 어렵다. 너희도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는데 왜 부러지기 쉬운 화살이 되려 하느냐? 20명의 아들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어요. 약속, 팔려간 농부. 큰 병에 걸린 농부가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기도를 들은 신은 농부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막상 병이 낫자 농부는 소를 바치는 게 아까웠어요. 옳거니 이렇게 해보자. 만지작 만지작 주물럭 주물럭. 농부는 밀가루로 소 100마리를 빚어 진짜 소인 것처럼 신께 바쳤어요. 몹시 화가 난 신은 약속을 어긴 농부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신은 농부의 꿈에 나타나 말했지요. 약속한 소 100마리는 잘 받았네.
그 다음 예로 내일 아침 바닷가에 가면 은 100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네. 신이 난 농부가 아침 일찍 바닷가로 가자 무서운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적들은 농부를 더도 덜도 아닌 은 100냥에 아주 먼 나라에 팔아 넘겼답니다. 겸손, 기울어진 술병. 스승과 제자들이 여행 중에 한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기울어진 모양의 술병이 하나 있었어요. 스승은 그 집 주인인 노인에게 물었어요. 저 기울어진 술병은 무엇인가요?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저 술병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서 보관하고 있지요. 노인의 말에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스승님,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스승이 기울어진 술병에 술을 붓기 시작했어요. 졸졸졸 술이 중간쯤 찾아 술병이 똑바로 서더니 졸졸졸 술이 더 차오르자 그만 훌렁 뒤집어졌죠. 술이 너무 많이 차면 술병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뭐든 넘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단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기울어진 술병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적극성, 거지와 죽은 쥐. 아주 큰 부자에게 게으름뱅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부자에게 몇 번씩 돈을 빌려 장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어느 날 부자가 게으름뱅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뭐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저기 있는 죽은 쥐를 갖고도 돈을 벌 수 있네. 마침 거지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지는 죽은 쥐를 주워들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거지는 죽은 쥐를 들고 주막으로 갔어요. 이 집 고양이가 쥐를 못 잡는다고요? 죽은 쥐를 가지고 놀다 보면 산 쥐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들 거요. 거지는 동전 한 잎에 죽은 쥐를 팔았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꿀을 사서 꿀물을 만들고는 과수원집 머슴에게 꿀물을 주고 바싹 마른 나무 한 그루를 얻었어요. 거지는 그 나무를 뚝딱뚝딱 패서 장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장작을 옹기장이에게 주어 옹기 몇 개를 얻었지요. 그 옹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자 제법 많은 돈이 모였어요. 거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곧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실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사나운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맞아. 이러다가 모두 고양이 밥이 되겠어. 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어요. 그때 영리한 쥐 한 마리가 나서서 말했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이 울릴 테니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면 잡힐 일이 없잖아. 쥐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난 다리를 다쳐서. 난 고양이 털만 스쳐도 재채기가 나. 에취! 겁이 난 쥐들은 저마다 핑계를 댔지요. 결국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도 실천을 못해서 쥐들은 오늘도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답니다. 야옹야옹 찍찍찍. 긍정, 두 딸을 가진 아버지. 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딸은 농부에게
작은 딸은 옹기장이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그런데 딸들이 시집을 가고 나자 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에도 걱정, 비가 안 오는 날에도 걱정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딸내가 옹기를 못 빚을 텐데, 비가 안 오는 날이면 큰 딸내가 농사를 망칠 텐데. 그러자 지혜로운 이웃이 한마디 했어요. 비가 오면 큰 딸내가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작은 딸내가 옹기를 잘 빚으니 좋지 않소. 그 말에 농부의 얼굴은 걱정 대신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우정, 까마귀와 사냥과 쥐와 거북. 까마귀와 사냥과 쥐와 거북은 모습은 달랐지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렸어요. 하늘을 날던 까마귀가 사냥을 보고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구해줄게. 까마귀는 쥐와 거북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셋은 사냥을 구하러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쥐가 이빨로 그물에 구멍을 내자 사냥이 빠져나왔어요. 사냥을 잡아갈 자루를 들고 오던 사냥꾼이 도망가는 사냥을 보고는 뒤를 쫓아갔어요. 그때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가 사냥꾼의 발을 꽉 물었어요. 아유! 사냥꾼이 놀라 멈칫한 순간 사냥은 재빨리 뛰어 도망쳤지요. 화가 난 사냥꾼이 거북을 잡는 사이에 쥐는 자루에다 열심히 구멍을 뚫었어요. 거북은 곧 사냥꾼에게 잡혀 자루에 갇혔지만 자루에 난 구멍으로 쏙 빠져나왔지요. 목숨을 구한 사냥이 까마귀와 쥐와 거북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 정도로 뭘? 우리는 친구잖아. 말의 힘.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면. 어느 날 박쥐가 족제비에게 잡혔어요. 족제비는 박쥐를 보며 말했지요. 날개를 보니 너는 새가 분명해. 난 새가 싫어. 널 잡아먹을 테다. 그러자 박쥐가 말했어요. 이 날개는 그저 장식일 뿐. 저는 쥐랍니다. 제 이름은 박쥐. 쥐가 분명해요. 박쥐는 며칠 뒤 다른 족제비에게 또 잡혔어요. 넌 쥐로구나. 난 쥐가 싫어. 널 잡아먹어야겠다. 사실 전 새예요. 이 멋진 날개 좀 보세요. 세상에 어떤 쥐가 하늘을 날겠어요? 박쥐는 새가 되었다, 쥐가 되었다 하며 족제비들에게서 목숨을 구했답니다.